안녕하세요. 법무법인 3의 욱창 변호사입니다.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네, 최양 변호사입니다. 최양 변호사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교통사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운전자 보험이 어디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교통사고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라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보험을 많이 들자니,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저희 모두 다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는데, 그거 외에 이제 운전자 보험이라고 또 요즘 많이 가입하고 또 보장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최양석 변호사님, 운전자 보험이 좀 다들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보험을 가리키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운전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이슈와 관련된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합의금. 이게 형사 입건이 되었을 때 내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보장 항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벌금도 일정 부분 이제 보장해주는. 그래서 저와 또 이제 두 분 모두 이제 별개로 이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좀 이렇게 보장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통사고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 혹은 차와 이제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크게 이제 일반 교통사고로 나뉠 수 있고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 교통사고는 서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고,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신호를 위반해서 이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 이제 법에서 하지 말라고 강하게 규제했었던 그런 위법한 행위, 중앙선 침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대법규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최양 변호사님, 저희가 얼마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또 전담해서 처리를 하셨었는데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 사고와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중앙선 침범 같이 아주 이제 조금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보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고 또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사실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가실이 있는 경우라도 처벌이 받기 때문에 합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랑 합의를 네, 해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운전자 보험이든 종합보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합의를 함에 있어서 갑자기 얼마의 돈이 마련하긴 힘들지만 보험에서 그것이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저희가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을 했고, 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이분을 조금 이제 경하게 처벌하거나 혹은 기소유예가 할 수 있거나 이런 이제 사안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최양 변호사님 했던 사건은 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고, 그 의뢰인 분께서 아마 이제 그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이제 직을 잃게 되는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합의를 했었고, 또 이제 운전자 보험, 최양석 변호사님 운전자 보험이 이제 합의금도 이제 되지만 또 그 변호사 비용도 일정 부분 보전해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보장되는 변호사 비용에 좀 차등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보전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운전자 보험에서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이 보장되고 있고, 이게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에 이제 따르는 변호사 법률 비용도 다 보장이 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운전자 보험이 없다가 이제 차영 변호사님이 담당했던 그 어린이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났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그냥 잘 가시고 있었는데 어린이가 이제 갑자기 뛰어들어서 사고가 생겼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였기 때문에 이제 좀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이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자 보험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은 했는데, 어쨌든 운전자 보험이 이제 교통사고라는 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본인의 비용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그다음에 합의금, 그리고 만약에 벌금형을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에 대한 여러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운전자 보험을 이제 좀 가입하셔서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본인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억울한 면이 있으면 또 억울한 대로, 혹은 또 본인이 했던 잘못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이제 형벌이 가해질 것 같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조력을 받아서 이제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뭐 경험했었던 그런 또 변호했었던 사건들 중에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또 피해자랑 원만히 합의도 했고 처벌도 다행히 이제 처벌의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가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뭐 예기치 않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때 또 이제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하면 이제 경제적인 부담은 또 훨씬 더 덜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그 이제 운전자 보험, 그다음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약관에 따라 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고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